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취업 고민에 대한 찐 카운슬링을 하는 시간이죠.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로 함께합니다. 해커스 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쌤, 새해에는 이런 질문을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삶의 원동력이 뭔가요, 쌤? 원동력이요? 네. 음식이랄까요? 아, 먹는 즐거움. 네. 저의 원동력입니다. 먹는 즐거움 빼놓을 수 없죠. 그쵸. 새해 맛있는 거 많이 드실 거죠? 그럼요. 계속 먹고 있습니다. 연재 씨도 많이 잘 드시나요? 맞아요. 맛있는 거 저희 함께 드시러 갈까요? 다음에 같이. 네. 네, 맛있는 거 이제 좋아하는 의쌤과 함께하는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와 취업 카페 독보적 1위죠. 독취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 고민이 있다면 독취사 카페에 사연 남겨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요. 이 상담은 물론이고 해커스 취업 도서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아이디 북뱀님이 독취사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셨습니다. 24살 전문대생 남자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스펙을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현재 나이 스펙은 학교는 제과제빵 전공하셨고요. 자격증은 정보기술 자격, 한글, 워드, PPT, 전산회계운용사 2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전산회계 1급, 제빵 제과 기능사 바리스타 자격증 있습니다. 어학점수는 일본어 능력시험 N1 보유하고 있고요. 특이사항은 전역을 했다고 합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하셨고 대학은 제과제빵 전공했습니다. 회계 쪽은 고등학교 이후로 하지 않아서 걱정되는데 차라리 새로운 것을 배울지 고민입니다. 아니면 언어 쪽을 살리는 게 나을까요? 베이커리 전공을 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따방 사연자분은요. 제과제빵을 전공을 했지만 관련 일은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은희쌤이 이 사연자분 전체적인 스펙부터 점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자격증 부자세요. 네, 맞아요. 우선 제과제빵을 전공을 하셨는데 네. 또 자격증들을 보면 우선은 ITQ 한글, 워드, 컴활 같은 컴퓨터 관련 기본 자격들 네. 여기에 이제 전산회계운용사 그리고 전산회계 1급 네. 같은 이제 회계 자격증들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특성화고를 이제 회계를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네. 취득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학이 특이사항이 N1이에요. 네. JLPT N1이 가장 높은 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잘 하시는 거죠. 보통 전공자 아니면 2급 정도 있으신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전공을 하지도 않으셨는데 1급을 하시고 계시니까 네. 굉장히 언어적인 감각이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관심 분야에는 엄청 열정을 발휘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관심 분야가 아니라도 일단은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된 그런 자격들도 많이 취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제과제빵 전공을 하신 걸 살리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뭔가 취업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같이 고민이 한번 필요하겠죠. 네. 우리 그 북범님이 네. 언어 자격증이 굉장히 자격이 높은 자격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 언어를 살려서 취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떤 쪽으로 가면 좋을까요? 이분도 아예 그 사연에서 언어 쪽을 살리는 게 좋을까요? 라는 네. 얘기를 먼저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학 중에 일본어만 잘한다거나 네. 중국어만 잘한다. 여기에서 중국어는 그래도 뭐 여행사라던가 갈 수 있는 네. 곳들이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일본어만 잘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어학을 살리려면 네. 일반적으로 영어가 무조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기본은 영어고 일본어는 이제 부수적인 거로 봐야죠. 그래서 언어를 좀 살릴 수 있는 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해외 영업 그리고 구매 근데 이마저도 특히 일본어까지 이제 보는 곳들은 기업 상황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식품 기업이라던가 근데 최근에 이제 식품 기업의 해외 영업 직군 같은 경우는 중국어 가는 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편의점 업계라던가 유통업계도 좋아하기는 하는데 일본어를 좋아하는 기업들은 일본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혹은 일본 쪽에 관련된 고객사가 많은 쪽이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롯데세븐 예전에 이제 일본 쪽이랑 그리고 미니스톱 이런 경우도 이제 일본에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좋아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일본어만 잘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어학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영어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데 좀 현실적인 문제가 이런 해외 영업이라던가 구매라던가 무역 쪽 회사들은 관련된 전공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제과제빵을 딱 전공을 하시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막 정말 살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우선은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그래도 회계 전공을
자격도 가지고 계시니까 제과 제빵을 좀 버리시고 좀 작은 무역회사나 이런 데로 들어가실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언어를 살린다고 하면은 이제 일본어 단일보다는 영어가 같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무역 쪽은 좀 가능해 보인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회계 분야로 취업을 고려하면 좀 어떤 선택지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회계를 살리시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특성하고 회계를 전공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회계 운용사라던가 자격증도 다 갖고 있고 실제로 이제 회계 쪽은 컴퓨터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컴퓨터 자격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회계 쪽으로 살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경영 지원의 총무 파트 그리고 이제 재경 업무도 같이 가능은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채용이 이제 수시로 이제 직무마다 따로 떠요. 근데 특이사항이 특히 경영 지원에서 총무 파트인 경우는 아예 그 특성화고 친구들 전형으로 따로 뜨는 채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성화고나 이제 전문 학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위주로 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급수가 조금 낮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는 3급이 이제 대조공채고 4급이 이제 전문학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채거든요. 근데 보통 총무 파트를 이 4급 기준으로 뽑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제가 공고들을 보면 현대그룹이 실제로 총무 경영지원 파트를 따로 많이 뽑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한 연봉도 4천 가량 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지만 이게 약간 무기계약직의 개념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고용은 안정이 되는데 문제는 진급이라던가 이런 쪽에 약간의 그쵸, 이게 또 공채 출신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급수를 조금 낮춰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나는 상관없다. 나는 뭐 진급이라던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좀 안정적으로 회계 업무 그냥 위주로 그냥 계속 할 거다라고 하신다면 들어가시는 것도 문제는 없죠. 근데 아무래도 그러면 제과제빵 전공을 살리지는 못할 수도 있고 학위를 이제 그냥 반납하고 고졸 전형으로 사실 지원을 하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나이는 굉장히 어린 편이세요. 근데 보통 이제 경영지원 총무 쪽을 뽑을 때 여학생들을 조금 선호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본인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계나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서는 가장 좀 효율적으로 살릴 수 있는 직군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이 회계 분야 이외에 좀 다른 쪽 취업은 어떨까요, 쌤? 우선은 저는 이거를 사실 제일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분의 성향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향은 아무래도 좀 조용하시거나 이제 그러시면 일반 제가 방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일반 기업의 회계, 경영 지원 팀으로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사실 제일 적합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되게 좀 적극적이시거나 일본어 잘하시는 거 보면 또 이게 좀 아리까리하긴 하는데 언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소통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좀 적극적이시거나 그러시다면 이런 제과제빵 전공을 또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 막 포켓몬빵이라던가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SPC, 뭐 삼립 이렇게 제과 제빵 관련된 상품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인데요. 실제로 뭐 CJ 제일제당 이런 경우에서도 이런 식품 영업 이런 걸 뽑을 때 식품 영양학과나 식품 관련된 전공을 했던 친구들을 좀 우대사항으로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뭐 삼립이나 아니면 뭐 파리크라상 같은 그런 SPC 쪽에서는 뭐 슈퍼바이저를 뽑거나 기획 직군을 뽑을 때 이런 제과제빵을 전공한 사람들을 당연히 좀 우대를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거나 뭐 영업관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외식 기업 쪽 아니면 제빵 기업 쪽의 영업 관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영업 관리라기보다는 정말 지점들을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메뉴 개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쪽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상품 기획이나 이쪽으로 가고 싶으시다면 기획 관련된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 그래서 인턴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 직군 같은 경우는 급수가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공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인턴을 하기 조금 그러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제일 대표적으로 뭐 파리바게트라던가 이런데 뭐 점장이나 뭐 매점 뭐 매니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관리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들어가셔서 경력을 쌓고 공부를 조금 더 하시거나 해서 나중엔 기회까지 네. 가실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실제로 매장 관리직은 이런 제과 제빵이나 뭐 식품만 공부를 한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관련해서 이제 뭐 재고 관리라던가 네. 아니면 뭐 매출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인력 관리 이런 것들을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회계에 관련된 자격증 그리고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도 네. 되게 좀 좋게 보실 것 같아요. 매출 관리랑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쪽 채용을 한번 노려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SPC나 삼립 같은 이 제과제빵 관련 기업들이 우대 조건으로 제과제빵 기능사가 있으면 우대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을 조금 살려서 이쪽에 뭐 슈퍼바이저나 영업관리 쪽도 괜찮고 기획 직군을 좀 노려볼 만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만 이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이 필요하다고 쌤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관련 경험이나 경력은 어떻게 쌓으면 될까요? 우선은 기획 직군이나 마케팅 쪽은 그러니까 많이들 하고 싶어 하세요. 네. 근데 이거를 하시려면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공모전 수상 이런 걸 필요로 해요. 특히 마케팅 기획은. 왜냐면 실제로 좀 창의력도 가지고 이렇게 기획력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대학생들한테서는 특히나 이제 공모전 수상 이런 것들로 많이 보고자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와서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이쪽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공모전을 이제는 하실 수는 없으니 관련돼서 인턴 경력을 쌓으시는 게 좋을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관련된 그런 공부나 경험이 아예 없으시기 때문에 인턴을 뽑을 때도 네. 실제로 이제 마케팅이나 기획은 막 포토샵, 일러스트 아니면 영상 편집, SNS 계정을 직접 운영을 해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주요하게 보기 때문에 네. 이쪽은 쉽지 않으실 것 같고 다만 제과 제빵을 또 전공을 하셨으니까 네. 우선은 뭐 매장 관리 쪽 관련된 아르바이트라던가 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이런 제과 제빵 쪽 관련된 기업에 뭐 네.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뭐 일을 계속 하시다 보면 매장 관리도 하게 되실 거고 그리고 뭐 재고 관리도 하시게 되실 거고 주요한 제품이라던가 상품 같은 것들을 다 숙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6개월만 근무를 하셔도 네. 이분은 가지고 계시는 자격 요건들이 괜찮기 때문에 이런 매장 관리직 쪽으로 일단은 뭐 인턴이 어려우시면 아르바이트로라도 시작하시면 충분히 스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매장 관리 쪽으로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럼 슈퍼바이저나 식품기업 영역 분야를 입사를 위해서는 이런 경험 조금 쌓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걸 쌓으면 좋을까요? 네, 이분이 근데 영어가 아예 없으신데 네. 영어를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도 네. 사실은 안 쓰셨어요. 보통 그 사연 쓰실 때 뭐 영어를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공부할 계획입니다. 항상 이렇게 쓰시거든요. 맞아요. 약간 양심상. 네. 이분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싫으신 것 같아요. 네, 약간 영어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또 회계 전공했죠. 그리고 제과 제빵했죠. 사실 영어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전공들이기는 네. 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일반 기업 취업하시려면 영어는 필수입니다. 근데 좀 방법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뭐 해외 영업이나 뭐 이런 주요 직군을 제외하고는 네. 토익이 없어도 뭐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정도만 갖고 있어도 사실 취업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자격 요건으로 하면 뭐 토익 스피킹 레벨 6나 네. 아니면 오픽 IH, 뭐 IM 요 이상은 받으셔야 돼요. 근데 영어 아마 일본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하셨던 그런 공통점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네. 너무 이제 작아지지 마시고 어쨌거나 언어 감각이 있으시니까 네. 어학 같은 경우는 뭐 학원 뭐 한 달 정도만 딱 다니시면 스피킹은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영어가 좀 자신이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토익 스피킹을 좀 더 추천을 드리는 게 네. 토익 스피킹은 그 템플릿을 그냥 좀 외워서 좀 어떻게든 할 수 있거든요. 네. 오픽은 진짜 스피킹을 보는 거면 네. 이거는 좀 짜여진 이 스크립트를 어떻게든 좀 활용할 수 있는 거라 우선 토익 스피킹을 취득을 하시는 걸 6급 정도 취득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어학 점수는 기본이기 때문에 영어를 좀 공부를 하셔서 만약에 스피킹 쪽이 더 낫다 하시면 토익 스피킹 점수 6급 정도를 취득하면 좋겠다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지금 또 다른 추천할 만한 직무는 없을까요? 네, 요즘 그 공기업도 네. 굉장히 핫한 게 이런 분들이 네. 쉽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데가 사실 공기업이기도 해요.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전공 이런 거 다 상관이 없죠. 근데 요즘 그 요번 연도가 또 1월 지금 1월이잖아요. 네.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채용이 준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쪽은 나이를 보지도 않고 관련해서 계속 공부하면 결국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을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또 지금 보니까 컴활도 있으시고 회계 자격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도전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공기업도.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개인 선택의 자유인데요. 만약에 이제 공부를 나는 하는 게 죽어도 싫다. 네. 나는 진짜 공부하면 안 된다. 나는 그냥 빨리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 뭐 슈퍼바이저, 뭐 네. 식품 기업, 영업이나 영업 관리 이쪽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사실 좀 정적이에요. 나 네. 극아이예요. 나 사람들 막 만나고 막 세일즈하고 이런 거 싫어요. 이런 성향이시면 공기업도 괜찮죠. 다만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 NCS 기본적으로 이제 공기업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자격 요건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어는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리고 컴활은 이미 있으시고 한국사 네. 정도 취득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일본어는 사실 공기업에서 크게 가산이 되진 않는데 네. 예를 들면 뭐 한식진흥원이라는 공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은 그 우리나라 뭐 비빔밥, 뭐 떡갈비 이런 한식을 홍보를 하는 다른 나라들한테 홍보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 실제로 뭐 홈페이지도 운영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우리 한식에 관심이 많은 나라가 네. 이제 일본도 되게 관심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한식진흥원에서는 실제로 이제 우대 조건으로 일본어 아니면 중국어를 봐요. 네. 그리고 이런 좋은 곳곳에 괜찮은 공기업들이 네.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업무도 좀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홈페이지에 우리 비빔밥은 어떻게 먹는지 취식 방법 그리고 관련된 행사도 개최하고 이런 것들이라 본인이 또 이제 제거 제빵도 전공을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좀 맞아 떨어지는 공기업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NCS 공부할 만 나겠죠. 왜냐하면 그쵸. NCS만 공부를 하면 일본어도 네. 살릴 수 있어. 그리고 들어가서도 좀 재밌는 일을 할 수 있어. 전공도 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괜찮죠. 그래서 네. NCS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 네. 왜냐하면 전공 필기까지를 이제 하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사무직은 경제, 경영, 법행정, 회계 네. 이 5가지 과목 중에 택 1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다 얕고 넓게 공부를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회계 공부를 하시기는 했지만 경영 쪽은 또 공부를 안 하셨을 거라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게 대졸, 4년제 대졸 기준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네. 쉽지가 않아서 우선은 NCS 정도 공부하시면서 한번 본인의 역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네. 기업들 특히 뭐 관광 쪽 관련된 기업이나 문화 쪽 관련된 공기업들은 충분히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공기업 쪽도 저는 좀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광이나 문화 쪽 공기업을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네. NCS 공부하고 영어는 또 기본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영어, 네. 한국사, NCS 이렇게 준비를 할 게 꽤 많아요. 맞아요. 얼마나 기간을 잡으면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영어는 정말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영어를 좋아했던 분들은 금방 봐도 금방 뭐 600, 700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공기업은 사실 토익이 필요해요. 그래서 네. 토익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토익 80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요즘에 이제 그 쌓인 고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스펙 요건들이 확대가 됐어요. 아. 그래서 우선 토익은 800점대 맞으셔야 하니 네. 기본적으로 뭐 사실 뭐 3개월 네. 이상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NCS는 사실 3개월이면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초가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기본서만 좀 몇 회독 하시고 한 2, 3회독 하시고 문제풀이 해보시면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문화 관련된 관광 관련된 그런 재단이라던가 네. 작은 공기업들은 그렇게까지 NCS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3개월 정도 잡으시고 한국사도 한 달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총 한 8개월? 네.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8개월 정도면. 아직 나이도 어리시잖아요. 그러니까요. 25밖에 안 되셔서. 네. 네. 지금 제과제빵 전공도 조금 살릴 수 있고 언어 성적도 살릴 수 있는 좀 좋은 길인 것 같은데요. 네. 24살이면 아직 진짜 어리잖아요. 네, 좀 진짜 준비해 주시는 어려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분께 조언해 주실까요? 네. 우선은 지금 지원자분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네. 여러 가지 그런 솔루션들 중에 일단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네. 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마케팅, 기획 이런 걸 하고 싶으시다면 사실 편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공부를 결국엔 하셔야 원하는 걸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직 나이가 굉장히 어리시기 때문에 맞아. 자신감 가지시고 시간은 당신의 편이기 때문에 네. 네, 열심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올해 안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이가 무기인 것 같아요. 할 수 무기죠. 있는 길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24시라잖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원하는 길로 방향만 네. 잘 잡아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준생 고민상담소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시간이었습니다.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